자, 본문 한번 보자. 사실 여기는 생태윤리 그걸 주장한 레오폴드의 어떤 그 견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본문 한번 봐. 생태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에른스트 해켈, 이 사람은 생태학을 동물과 유기적, 맞물려 있다, 무기적 외부 세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이게 생물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인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생태학을 뭐라고 그랬냐면 동물과 유기적, 무기적 외부 세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태학을 규정했어. 그런데 우리의 지금 논의의 핵심 알도 레오폴드는, 이 사람은 생태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입장에서 인간의, 미쳐줘야 되겠네, 인간의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고했다. 다시 한번 고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의 윤리의식이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 밑줄 쳐 생태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알도 레오폴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거지. 인간에서 생태계로. 그전에는 자연,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분리된 거였다면 이 레오폴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는 일생 동안 생태학과 윤리학을 통한, 자, 윤리학 동그라미, 그 윤리적인 기준이 된 거야. 생태학과 윤리학이랬는데 통합이라고 했으니까 생태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준, 인간의 윤리의식, 이걸 결부시켰단 말이야. 그걸 노력하였으며 그가 남긴 모래군의 12달, 군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지역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환경운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레오폴드의 그 모래군의 12달이라는 이 저서는 환경운동의 고전, 그러니까 시작이다, 뭐 일종의 성경 같은 고전이다라는 얘기야. 이 책에 수록된 땅의 윤리에는 생태 중심의 윤리를 주장하는 그의 견해가 체계적으로 집약됐다. 그래서 땅의 윤리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생태 중심의 윤리를 주장하는 그의 견해가 집약돼 있대. 자, 땅의 윤리, 이 글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의 일화로 시작한다. 트로이에 목마르는 그 트로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 12명의 노예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모두 죽여버렸다. 노예들은 그의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당시에, 자 봐봐, 노예는 죽여도 될 만큼 죽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대상이야. 마치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자연은 자연 그대로 인간과 분리되고 했던 생태학 있잖아. 과거에 그 자연을 바라보던 그 시각과 똑같이 노예도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없애도 상관없지. 노예들을 죽인 오디세우스, 그 행위가 단지 의심해서 기인한 것이었다 해도, 그러니까 의심해서 기인한 거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작이 주관적이고 틀리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왜? 내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돈을 쓰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돼? 아니잖아. 그건 내 재산이 없어진 거잖아. 아쉬울 뿐이지. 그러니까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노예들이 죽게 됐는데 그건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재산의 일부니까. 재산의 처분은 개인의 편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내가 편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편의는 편리한 거, 내가 편한 거, 그런 문제에 해당하므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자, 레오폴드는 이 일화를 통해서 당시에는 노예라는 존재가 윤리적 판단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논의 대상은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건데, 생태라고 하는 건데, 노예 얘기를 하면서 노예와 같은 것이 바로 생태계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지? 이후에 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짐으로써, 자, 밑줄 쳐봐,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
이게 뭐냐면 생각해봐. 인간은 그냥 보통 인간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별적 구분은 뭐냐면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성년, 미성년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차별적 구분이야. 그러면 그런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간 하나라고 묶어버린 거지. 그치? 예를 들어 남성을 죽이건 여성을 죽이건 미성년자를 죽이건 성년을 죽이건 이런 남을 해치는 행위는 이건 잘못된 거지. 누굴 해쳤냐가 아니라 다 인간이니까. 이해됐지? 그치? 더 나아가 대상은 인간을 벗어난 영역으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생태계란 말이야. 토양, 토지, 땅, 물, 식물, 동물 이런 것들 확장되었다. 레오폴드가 바로 이거야. 그는 이렇게 인간의 윤리의식이 진화해 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구분, 차별적 구분을 했었지만 인간을 윤리적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역사를 따져보면 점점 물도, 토양도, 동물도, 식물도, 생태계도 모두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렇게 진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는 지금까지 진화된 모든 윤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윤리가 진화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 어떤 게? 그 전제야. 인간이 상호 우전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네모쳐지 공동체의 구성원이야. 공동체의 구성원이니까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가 된 거잖아. 이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죠. 누구 하나 소홀히 하거나 홀대해서는 안 되죠. 뭐 이런 얘기야.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물, 식물, 동물에게까지 확장한 개념이 바로 땅의 윤리고, 레오폴드가 얘기한 거야. 지금 땅의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자, 정복자, 지배하고 누리고 이런 주체가 정복자지,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 구성원의 하나일 뿐으로 변화시키며, 자,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 식물이 있어. 야, 식물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서 아니야, 얘도 중요한 존재야. 하나님 무슨 얘기지? 얘도 생명이야. 근데 얘를 꺾으면 안 돼. 왜? 얘를 죽이는 건 나쁜 일이야.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처럼 이 식물도 죽이는 게 나쁜 거야. 라는 개념을 확대되려면 얘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야지. 얘가 있어야 이 생태계가 구성되는 거고, 내가 있어야 공동체가 구성되고, 이 전 세계는 나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소중한 존재라는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윤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자,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당연하겠지. 레오폴드는 미국 개척시대에 식물 천이가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던 사건들. 자, 식물 천이가, 자, 천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이자는 이식하는 거야. 옮기는 거. 천도 옮기는 거야. 사실은 식물을 옮겼어.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던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자, 그러면 인간하고 땅 떼어낼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잡아라. 생각해봐. 이 아메리카에, 미국에 이 나무가 심어진 건 영국에서 이식했기 때문이잖아. 사람이 가지고 와서 심어놓은 거잖아. 그런 의미로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던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인간하고 땅에 밑줄 쳐 생명적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러니까 인간이 독립적으로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 조화, 공존,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수많은 역사들이다. 알았니? 그리고 이것을 통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이 사실상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의 일부일 뿐, 불과할 뿐,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힘주어 말해서 역설했단 말이야. 거꾸로 말한 거야. 알았니? 그럼 결국 이 땅이 없으면 우리의 역사는 없는 거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땅을 떠나서, 땅은 인간을 떠나서 상호작용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소중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땅도 소중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레오폴드는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게 뭔데? 이게 인간 중심으로 생태계 대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레오폴드의 한계는 이거란 말이야. 야, 땅, 나무, 동물 굉장히 중요해. 인간만큼 중요해. 이렇게 해놓고 뭐라 하냐면, 근데 인간이 그 자연물을 이용할 수도 있어. 자연물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 이건 한계란 말이야, 한계. 이거는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 그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는 각각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다 중요하다며. 그래놓고 저 대상들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 이건 좀 한계란 말이야. 따라서 그를 동물권이나 식물권의 옹호자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지? 그의 입장,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물이나 식물은 모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옹호론자라고 봐서는 안 되겠죠.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식물이나 동물에까지 확장돼야 되는 입장. 이건 훌륭하지. 그전에는 그냥 의미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거기에 인간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개입되기 시작했어. 그게 확장됐다는 거고, 식물이나 동물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언뜻 양립할 두 개가 나란히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맞죠? 소중한데 희생해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윤리적 판단의 대상을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볼 때는 이러한 문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레오폴드 말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공동체로 확대시키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해가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윤리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공동체 전체라면, 윤리적 공동체,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무를 꺾고 생명을 없애. 이건 나쁜 거야, 맞아. 그런데 저 나무를 없애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유지돼. 그럴 때는 꺾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레오폴드의 양립할 수 없는 저 문제를 우리가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전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고 일부를 파괴시키는 한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이라는 하나의 개체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건 완전히 예를 들면 씨를 다 말린다. 이거는 안 되지. 완전 파괴니까.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일부를 우리 목적에 맞게 쓰는 건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는 가능하다. 윤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야. 자, 레오폴드 주장은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생태계, 자연주의의 고전이라고 그랬잖아.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이 말이 그 말이야.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리고 그 반대는 그렇다.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식물이나 동물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개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이 말은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간의 행위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다. 개별적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일종의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와 같은 생태윤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지킨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생각해봐. 아무 죄의식이나 생각 없이 나무를 뱄어. 예를 들면 야생동물을 죽였어.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안 돼.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는 얘기지. 사실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게 레오폴드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야.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 비판의 대상이다. 자, 그 다음 생태학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생태계의 온전성, 안정성이 중요한 윤리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생태계가 온전하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윤리적 가치로서 증명해주는 건 아니다. 응?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또한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전체를 전자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아까 뭐 했어? 공동체, 개별 주체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공동체 행위라면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게 바로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죠, 그지? 또한 비판을 받았다. 생명 공동체를 위해 그 구성원인 식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희생 가능성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의 희생도 당연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레오폴드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생태학, 땅의 윤리 뭐 그런 내용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내용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전체적으로 레오폴드, 자, 한번 확인해 볼게. 뭐냐면 레오폴드가 말한 땅의 윤리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는 거야. 오디세우스 얘기 나왔지. 노예들이 부정했다 그래서 죽였단 말이야. 왜냐면 노예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이었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는 윤리 판단이나 기준이 없어. 그냥 나 편의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재산의 처분은, 재산을 처분하는 건 개인의 편의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그런 개인의 편의 문제는 옳은 거야, 그른 거야, 그거 따질 수가 없어. 이걸 몰가치라고 하는, 몰가치. 옳다 그러다 따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노예들을 죽인 오디세우스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지? 이 얘기를 왜 레오폴드는 했을까? 노예라는 존재가 바로 윤리적 판단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자연도 생태계도 모두 노예와 같은 것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 레오폴드의 주장에 의해서 바뀌었단 말이야.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레오폴드가 사람이